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로입니다. 2024년 상반기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았네요. 오늘은 제가 2024년 상반기에 남겼던 기록들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상반기 리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지금 보시는 이 노트와 다이어리들이 제가 2024년 상반기에 열심히 기록을 한 것들인데요. 우선 가장 메인인 블랙 저널을 먼저 볼까요?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먼저 보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블랙 저널을 먼저 보는 게 낫겠죠? 제가 2024년 블랙 저널 다이어리로는 로이텀의 블랙 저널 에디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하단에 이렇게 각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문을 했었을 때 Don't dream it, be it 이라는 문구로 기재를 했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요즘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좀 봐볼까요? 우선 여기가 제가 2024년에 적었었던 블랙 저널의 첫 시작 페이지인데요. 만다라트를 그리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24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네요. 하나하나씩 보자면 우선은 제가 이 만다라트는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체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들은 이미 내가 달성을 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둔 상태이고요. 보시면은 인스타의 성장, 기록 활성화, 업의 전환, 좋은 습관, 건강관리, 행복탐구, 유튜브 성장, 그리고 학습 이렇게 있는데 인스타 성장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확장 검토하기 빼고는 대부분 다 이뤘다고 보이고요. 외국어 학습은 비즈니스 중국어, 여행 스페인어, 영어 학습지 영단어 외우기가 남았는데 이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제 기준에서 이게 마무리되었다고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완료 표시는 해두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유튜브의 성장은 영상을 올해에 24개 올리는 게 제가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까지 한 10몇 개 올렸으려나? 그래도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영상을 굉장히 자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영상 촬영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는 15개를 올렸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9개를 더 올려야 이 마지막 남은 하나의 목표도 달성 완료를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록 활성화는 중국어 필사 노트와 영어 필사 노트는 올해 각각 하나씩 채우는 게 목표였는데 이것도 부지런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매일 일기 쓰는 것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중간중간에 빼먹는 날들이 많아가지고 완료 체크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행복 탐구는 긍정적 생각하기, 원데이 클래스 참가하기, 혼자서 잘 지내기 이 3가지만 남은 상태이고 업의 전환은 문구 제품 출시 도전, 사업자 등록하기, 블로그 수익 300만 달성하기. 사실 이 블로그 수익 300만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자 등록은 어쩌면 올해 말쯤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구 제품 출시 도전은 아마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잠깐 같이 준비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뭐 매일 칭찬하기, 자주 감사하기, 일찍 일어나기, 일단 시도하기, 자주 웃기 요 4가지가 남아있고요. 건강관리는 아침 스트레칭, 일찍 일어나기, 자주 쉬기, 주 3회 산책하기, 올레길 완주하기, 둘레길 완주하기. 이 건강관리 파트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데 사실 일찍 일어나기는 제가 최근에 꽤 잘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제 최근 평균 기상시간이 4시 반에서 5시 반으로 엄청 당겨져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옛날에는 한 8시에 일어나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왜 요즘에는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걸까? 이거를 좀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더워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영상 찍기 전에 지금 제가 원래는 겨울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그것도 여름 이불로 바꿔줬고 이제는 슬슬 에어컨을 틀어야 될 때가 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촬영할 때는 밖에 소음들 때문에 창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켠 상태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2024년의 만다라트 상반기에 대한 것들만 체크를 했는데도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다 체크가 된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분기에 달성한 것들, 2분기에 달성한 것들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고요. 이 우측 페이지에는 3분기에 달성한 것들, 4분기에 달성한 것들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버킷리스트입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하나씩 지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사실 다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것들 중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요 체커보드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제가 전체 100가지에서 몇 가지를 완료했는지 알 수 있어가지고 엄청 좋아요. 여러분들도 2024년 하반기에 버킷리스트 100가지를 정리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에 연초에 꼭 버킷리스트 하나씩은 작성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진짜 뭔가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준다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색깔은 총 2가지가 있죠.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마 상반기 중에서 1분기에 체크한 것들은 초록색으로 했고 2분기에 체크한 것들은 파란색으로 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체크를 한 걸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버킷리스트도 꽤나 많이 채우기는 했는데 확실히 만다라트에 비해서는 앞으로 채워가야 될 것들이 좀 많아 보이긴 하죠. 그리고 About Me 페이지도 작성을 했었는데요. 요거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것들 안 적는 사람인데 이런 거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다 싶어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하셔도 좋고 핀터레스트에 About Me라고 검색하시면 되게 많은 분들이 올려두신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셔도 좋고 은근히 힐링이 되고 좋더라고요. 비전보드 만들었을 때 제가 미리 메모해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책 관련된 기록들이 좀 많아요. 별점 리스트도 있고 가나다 챌린지랑 모닝 루틴 하기 전에 정리해놓은 메모들도 있고요. 이 가나다 챌린지라던가 이런 별점 리스트, 나의 책장, 월별 베스트 책 선정하기 이런 것들은 제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능하면 무료 양식을 배포해드리려고 부지런히 양식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블랙저널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은 있는데 시도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양식 만드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종종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무료 양식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거기서 필요하신 것들이 있다 하시면 바로바로 받아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1월에 모닝 루틴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요거 이 동그라미 점점점 뭘로 찍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요거는 제가 지그다 펜,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펜일 거예요. 어머나. 요 펜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펜을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낱개로 구매하는 게 은근히 까다로워서 화방 이런 데 팔기는 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인트 오비에 요거랑 동일한 모양의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 색감이 좀 파스텔 톤이라 예쁘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그다 펜 구매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포인트 오비 한번 구경 가보세요. 거기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독서 리스트. 상반기에는 총 12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약간 부진하죠?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이만큼이나 만들어 놨거든요. 하반기에 이걸 채우려면 적어도 상반기에 읽은 거의 2배 분량을 읽어야 되겠네요. 쉽지 않네. 여러분은 책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나요? 저는 이현님 책, 요 모든 멋진 일에는 두려움이 따른다랑 일놀놀일 하지 않는 삶, 그 다음에 하루의 취향, 치즈 맛이 나니까 치즈 맛이 난다고 했을 뿐인데 김민철 작가님 책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0일 챌린지 하루에 인스타그램 1개 릴스 업로드 했었던 기록들도 있고요. 감사일기랑 데일리 드로잉 일기, 그 다음에 뉴스레터 제가 인사이트 한창 기획 단계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고민할 때 기록했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기록하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헤비 트래커, 슬림 로그. 이게 제가 매번 헤비 트래커나 이런 모닝 루틴 체크하는 거를 만들지는 않는데 가끔씩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내 삶이 조금 더 빡빡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거나 내 생활 패턴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 한 번씩 해보면은 되게 동기부여가 되고 좋아요. 그리고 위시리스트와 관심 리스트, 월간 리뷰. 요것도 한번 상반기에 했었던 것들을 월간 리뷰로 쫘라락 모아가지고 리뷰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조만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1분기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최근까지 올렸었던, 그러니까 2분기까지 포함된 유튜브 콘텐츠 모음집이고요. 포토 프린터를 구매한 뒤에 이렇게 사진 출력해서 제가 기록하는 여러 가지 양식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저는 진짜 포토 프린터 구매하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 재밌답니다. 기록의 재미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리고 몽구 쇼핑 리스트, 여기 보시면 미도리 트래블러스 노트 리필, 패스포트 사이즈, 그 다음에 로이턴 블랙 저널, 이것도 다 샀고요. 4개 정도가 남았네요. 그 다음에 책 위시리스트, 리틀 라이프가 요즘도 인기더라고요. 실제로 읽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조만간 이 책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2월 리뷰,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영화 중에서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거 한 2번 정도 보려고 시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늘 그때마다 약간 도대체 이 영화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말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늘 중반부 지날 때쯤이나 중반부 가기 전에 지루해서 좀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이게 색감은 참 이쁜데, 그죠? 그리고 드로잉 일기, 3월의 행복한 순간들, 3월로 넘어왔네요. 3월의 리뷰들, 4월 리뷰. 여기부터는 가장 최근의 기록이거든요. 6월에 관련된 기록들이 요 뒤에부터 이어지고 있고, 사실 보시는 것처럼 3월 리뷰 다음에 왜 바로 4월 리뷰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4월 내내 이 블랙 저널을 갖고 다니질 않아가지고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잠시 본가에 내려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4월 리뷰는 다시 올라온 뒤에 기록을 해서 3월과 4월 사이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에 남길 기록들도 부지런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원래는 이런 트래커에 체크할 때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죠. 그 지그닥 펜 이용해서 이렇게 똥똥똥똥 찍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체크를 표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라벨지라고 해야 되나? 이 동그라미 스티커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약간 일반적으로 이 동그란 견출지 스티커가 엄청 코팅되어 있는 그 반딱반딱한 재질의 스티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스티커가 별로 안 좋아서 뭔가 다른 좋은 게 없나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이 한지 같은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마스킹 테이프 같은 재질의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색상도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같은 재질이고 실제적으로 색감도 되게 예쁘고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이소 가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위클리가 잠깐 짜잔 하고 등장했고요. 5월 리뷰, 6월에 볼만한 전시회, 또 템플릿과 전자책에 관한 아이디어들. 그 다음부터는 지금 제가 열심히 남기고 있는 6월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6월의 먼슬리 프로젝트 페이지 2장 열심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위클리. 그리고 제가 리뷰 페이지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6월 월말이 되면은 잽싸게 기록하려고 이렇게 이미 다 틀을 짜두었고요. 다음에 7월도 블랙 저널 셋업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기록하는 거에 크게 뭐 달라지는 부분들은 없고 6월에 했었던 페이지를 거의 그대로 다 이어왔거든요. 근데 대신에 제가 이렇게 블랙 저널 제가 진짜 안 꾸미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이런저런 시도들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붙이고 이러니까 산뜻하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거진을 많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 블랙 저널 기록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기록은 뭔지 궁금하시죠? 그 다음은 이렇게 2가지인데, 제가 원래는 세팅북을 일기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모닝 페이지를 기록하던 다른 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저는 아직 일반 다이어리를 쓰기에는 너무 연약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일기장을 안 들고 가가지고 진짜 거의 막 한 달치가 밀려 있었거든요. 이게 공간이 생기니까 또 기록하기가 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빈 페이지인데, 얘는 미도리 MD 노트이고요. 얘는 킴보르에서 나온 다이어리입니다. 얘도 동일하게 모눈이에요. 그래서 이 미도리 노트에는 매일의 일기를 쓰고 있고, 킴보르 다이어리에는 모닝 페이지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조금 주절주절 사적인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내용을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독서 노트를 좀 볼까요? 짜잔! 제 독서 노트인데요. 이게 뭐 지난 영상들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노션에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수집한 좋은 문장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노션에서 정리한 문장들 중에서 이거는 조금 내 사유를 덧붙여보고 싶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만 모아서 이 독서 노트에 필사하면서 제 사유를 같이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지 같은 것들도 다 샤오미 포토 프린터로 출력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제목이라든지 작가, 장르, 별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붙어있는 진한 색상은 제가 책에서 수집한 문장들이고, 요 얇은 펜으로 파이로트 주스업 0.4로 기재한 거거든요. 요 얇은 펜으로 쓰여진 것들이 제 소소한 사유들이랍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읽은 책보다 이 독서노트에 기록하는 책들이 훨씬 더 적고 그 사이에 텀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또 이거를 제가 막 무리해서 적으면 뭐랄까 좀 기록을 하기가 싫어질까봐 요거는 진짜 제가 오늘 독서노트 기록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 때만 펼쳐서 이렇게 야금야금 잘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세상에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진짜 많은데 기록까지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야금야금 잘 정리를 하고 있죠. 가장 최근에 정리를 한 게 요 하지 않는 삶, 희조님의 에세이인데요. 3가지의 문장까지만 정리를 했고 오늘이나 내일 시간이 될 때 또 다시 야금야금 정리를 하겠죠. 요거는 로이텀 다이어리는 아니고요. 요 732 디자인에서 나온 모는 다이어리인데 사실 제가 이것도 처음에 몰스킨이라든지 로이텀 다이어리의 독서 필사노트를 기록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필사노트를 되게 여러 번 도전했었는데 매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필사노트용으로 구매했었던 로이텀 다이어리도 진짜 몇 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내가 이거를 다시 로이텀으로 도전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저렴한 금액대의 제품으로 먼저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이 732 디자인 모는 다이어리로 도전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요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10,000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 노트 한 권에 요거랑 다른 거 하나 더 샀는데 2개 해서 10,000원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10바이텐에서 구매했으니까 하트렉스에도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 가셔가지고 가격을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색감이 은근히 예뻐요. 그리고 이거 스티커도 같이 주거든요. 스티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귀여운 스티커도 같이 준답니다. 독서노트를 봤으니까 필사노트도 봐야겠죠? 필사노트는 이렇게 2권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Let's do nothing 이라고 적혀있는 이 노트는 제가 영어 필사 노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얇은 이 노트는 쿠팡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중국어 필사 노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필사가 은근히 재밌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 필사하는 것보다 외국어 필사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필사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 단어랑 문장이 같이 나와 있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하나하나씩, 한 챕터씩 매일 이렇게 단어도 정리하고 문장도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원더라는 책의 원서 필사를 시작했답니다. 은근히 뭐 안 적은 것 같으면서도 뭐가 많죠? 제가 요즘에 글라스 펜 쓰는데 아주 매력에 폭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글라스 펜으로 쓴 거고 이 글라스 펜이 종이 질에 따라서 되게 많이 차이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잉크가 가진 매력을 훨씬 더 잘 보여주는 느낌? 요거는 제이허빈 잉크고 요 앞에 있는 2가지는 이로시즈쿠 잉크인데 확실히 글라스 펜을 사용하기에는 이로시즈쿠 잉크의 매력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이게 물 탄 듯 잉크인 듯 이런 느낌?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야금야금 원더에 나오는 문장들을 필사를 하고 있고요. 중국어 필사는 여전히 동일한 만만라이 이제도 라이더지 라는 책을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파이로트 0.4로 열심히 필사를 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펜을 좀 바꿔서 필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의 펜을 요즘에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다 이 파이로트 0.4예요. 확실히 중국어 쓸 때도 필체가 굉장히 예뻐 보이는 장점이 있는 펜이더라고요. 여기부터는 글라스 펜으로 도전을 해봤는데 이게 종이 질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만년필 전용 종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잉크가 종이에 너무 많이 스며들어서 글라스 펜으로 필사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뭐 만년필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태무강 영상에서 나왔었던 되게 저렴한 만년필로 필사를 한 건데 말이죠. 제가 최근에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는 어제거든요. 어제 유튜브 첫 라이브 방송을 해봤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3,000 얼마짜리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 이 만년필, 초저렴이 만년필의 필감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베스트펜 가가지고 시필도 꽤나 자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엄청 저렴한 그 만년필의 필감이 너무 좋아서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기대 안 했거든요. 만년필이 뭐랄까 진짜 그 돈값을 하는 문구 중에 하나여가지고 한 10,000원 정도만 넘었어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기본적인 것들은 기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이 가격에 뭘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추천합니다. 아마 제 영상 가시면은 그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거거든요. 참고하시길. 제가 민미를 요즘에 하고 있어요. 10월에 민미에서 기록 전시회를 하시는데 저한테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제가 그 기록 전시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덕분에 민미 리추얼 프로그램을 부지런히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어떤 기록 모임을 주최하시는지를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5월에는 매일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민미 리추얼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 트래블러스 노트 제 대만에서 사왔었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낙서 같은 그림들 남기고 옆에 작은 메모들 적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기록이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뒷부분에 뭐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7월이 오기 전에 다시 이 데일리 드로잉 노트를 살려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래블러스 노트를 제가 이번에 처음 샀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미도리 MD 노트도 그렇고 이 트래블러스 노트도 그렇고 확실히 매력이 있는 문구 브랜드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6월에 부지런히 듣고 있는 리추얼 프로그램인데요. 하루에 하나씩 주말을 빼고 아침에 듣기 좋은 클래식 음악을 하나씩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짤막한 소개 정보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고 이것도 꽤나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기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10월에 있을 민미 전시회에 오시면 제가 남긴 다양한 기록들을 구경하실 수 있답니다. 그 민미 인스타그램 계정에 보다 자세한 정보들이 올라오니까요.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10월에 놀러 와보시는 걸 살포시 제안드려 봅니다. 근데 뭐 제가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예정이라서 뭐 또 모르죠. 제가 어느 날 놀러 갔는데 제 구독자분들과 마주치게 될지도.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죠. 잘 찾아보세요. 괜히 이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저일지도 모른답니다. 동양고전과 문장필사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는 제가 스테디오에 클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동양고전은 이 문장필사 하는 것보다 동양고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동양고전에 관심이 있는 게 저 같은 사람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스테디오에서 동양고전 모집합니다 이거를 한 2번 했었는데 다들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다시 모집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또 문장필사 하시는 데에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장필사는 다가오는 7월에도 진행을 할 계획이고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스테디오라는 곳에서 문장필사 챌린지 3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셔도 되고 충분히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기록이에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아니면은 혼자 해도 되지만 뭔가 이 기록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테디오에 오픈한 제 챌린지에 참여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장필사는 되게 저한테는 힐링의 기록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기록을 남기고 있죠. 꽤나 많이 모았죠?
원래는 제가 이렇게 그냥 샤오미 프린터에서 출력한 사진만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나중에 빛을 받으면 이 잉크가 날아간다는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영수증처럼.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저는 좀 오래오래 보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위에다가 테이프를 살포시 붙여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야금야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들도 그 스튜디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의 문장 필사 챌린지에 참여를 하시면 제가 매일 제가 수집한 문장과 짤막한 사유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도 한번 놀러와 보시길. 그리고 이 동양 고전. 저는 처음에 책은담을 같이 필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동양 고전을 2차례나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제가 이거를 멤버 수를 미니멈을 한 5명으로 설정을 했다 보니 사실 초반에는 한 2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었는데 그 최소를 못 넘어서 실제로 진행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뭐 늦으면은 내년 초? 뭐 이런 때에 한 번 더 클럽 모집을 운영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는 대학 고전 필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학 원문이랑 그거에 대한 짧은 해석들 같이 적고 있고 처음에는 이거를 되게 예쁘게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글자가 마음에 안 들어. 오타가 생겼어. 이러면 또 거기에 막 스트레스를 받는 제 모습이 너무 가여워 보여서 그냥 비비작작 이 컨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펜은 제가 태무강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이렇게 색상이 있는 잉크펜이랑 검정색 잉크펜을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노트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는데 종이가 되게 얇아요. 근데 이게 잉크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노트에는 뭐 그렇게 적합한 볼펜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름 뭐 만족합니다. 어차피 비비작작이 컨셉이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기록하고 있답니다. 영상 찍고 나서 오늘도 한 2개 정도? 2챕터 정도 기록을 할 예정이에요. 대학 필사가 끝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대학 필사가 끝나면 그냥 저 혼자 다른 고전들도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기록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또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야금야금 기록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면 또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상반기에 어떤 기록들을 남겼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하반기에 어떤 기록을 남길 예정인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요거는 라이브를 한번 이용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라이브를 했었는데 최대 접속자 수가 한 15분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쭈절쭈절 뭘 하겠다 저걸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라이브를 과감하게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